대설특보 속에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 15cm의 눈이 예상되고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차례상 마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피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추진됩니다. 전남도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유가족들과 협의해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C 참사 30주년 기획대담에 출연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의 특징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에 대설특보가 이어지면서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10cm 이상 더 내리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날을 맞은 나주의 한 전통시장. 빈자리가 군데군데 눈에 띄고 찾는 손님도 크게 줄었습니다. 추워가지고 손님이 아예 없었고요. 너무 길이 미끄러우니까 고객님들도 오시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서운 추위에 난로 곁을 떠나지 못하고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엄청 추워요. 올해 들어 처음 추운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오고 커피 한잔 하고 손도 녹일 겸 이러고 와서 있어요. 오늘 아침 기온은 곡성 영하 9도, 광주 영하 6.8도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 분포로 더욱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번 추위는 11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대설특보도 해제와 발효를 반복하면서 사흘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광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6cm 이상의 강한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연신 쏟아지면서 눈을 똑바로 뜨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눈은 밤사이에도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15cm 이상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한파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와 시설물 붕괴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최강 한파 속에 저녁 무렵부터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퇴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도심은 거의 마비됐고 시민들은 전쟁 같은 퇴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 차량들이 엉금엉금 속도를 줄입니다. 차량들은 눈길에 미끄러질까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주 최악이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도로 상황이 어떻게든지 가야죠. 영하권의 기온으로 도로에 내린 눈이 얼면서 퇴근길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차를 몰 엄두가 나지 않은 직장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려 했지만 시내버스도 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또 버스가 아직 안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집까지 걸리는데 사고 나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되긴 합니다. 택시도 안 와서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퇴근 시간 직전인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와 담양 영암에는 시간당 1에서 4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눈이 한파와 겹치면서 빠르게 얼어붙었고 광신대교 양방향과 본촌산단 사거리 주변 오르막길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대군교차로 등 광주와 전남 주요 도로 수십여 곳에서 정체가 빚어졌고 평소 퇴근 시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걸렸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고 추락하는 등 광주와 전남에서 13건의 교통사고가 접수했습니다. 기상청은 강추위 속에 눈이 계속 내리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과일부터 채소까지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설 성수품에 대해 할인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 귤이 크기별 종류별로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지금이 제철이지만 평년보다 70% 넘게 비싼 탓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딸기는 요즘 먹을 철이 안 되니까 좀 비싸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먹으려고 이제 자식들이 사다 주면 먹고. 다른 과일값도 평년보다 비싸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딸기는 13%, 귤은 23% 이상 올랐고 차례상에 오르는 사과는 11%, 배는 30%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절 왔는데 거기는 많이 가져가 항상. 그런데 지금 못 맞춰주니까 지금 말은 못하고 있어. 수급 차질이 이어진 채소값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1년 새 무 가격은 74%, 당근은 121%나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은 조기 출하가 이뤄지면서 소폭 조정되긴 했지만 1년 전보다 여전히 40% 넘게 비쌉니다. 하도 비싸니까 우리 밭에 있는 거 얼갈이 배추 있지? 그러면 가다고 또 파 사고 해갖고는 섞어서 담아놓고는 배추 공장 안 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배추와 무 등 16대 설 성수품 26만 5천 톤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규모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피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유가족들과 협의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유가족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골자로 제정될 전망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의료 지원을 담고 유가족은 물론 시민들의 심리 치유 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가족과 시민들이 수시로 만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가칭 1229 마음센터의 운영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유가족들과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로선 전일빌딩 245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간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수시로 만나고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일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치유해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참사로 해외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등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부터 광주관광공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소상공인 특례 보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제주항공 참사 특위,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는 항공사와 무항공항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비 규정 준수 여부와 참사 당시 업무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제, 운항, 시설 자료 분석과 희생자들의 전자기기 자료 복원 작업을 하고 있고 중대시민 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착륙 유도 시설인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의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살핀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가 내일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내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피해자의 건강보험료를 이번 달부터 6개월 동안 낮추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대성의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다만 이번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송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순천의 한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10대 여성을 800m가량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범행 이후로도 1시간 동안 칼을 들고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갔다가 다른 손님들이 있자 빠져나온 점 등을 감안해 박대성이 부인했던 살인 예비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위한 의식적인 준비 행위가 있었고 흉기를 버리는 등 은폐도 시도해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순간적으로 결정됐고 기존 전과가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들은 앞서 지난달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억울하기도 너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막 찢어지죠, 가슴이. 아프고 마음 먹어도 진짜 죽겠어.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5일까지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KBC 창사 30주년 기획대담에 출연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탄핵 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의 특징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질적인 정치 문제 해소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저출산 문제도 개헌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전 의장은 독재자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하며 윤 대통령과 비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잘못된 해석, 정치 상대에 대한 억압, 의사관철을 위한 폭력의 동원과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극우 유튜버 세력에 대한 심취가 윤 대통령의 오판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극우 세력의 유튜브에만 너무 심취해서 다른 주장과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병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 아닌가. 현재 헌법제도에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거나 국회와의 대립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정국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실질적인 조건이 갖춰진 만큼 시효가 다한 헌법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도될 개헌 논의에서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뿐만 아니라 5년 단임제 조건에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정책 사항을 헌법에 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을 담은 이른바 저출산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 교육,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올 모든 정권이 저출생 정책에 협력해서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20년 후에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전 의장은 개헌과 함께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도 승자 독식이 반복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앞선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치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고 게시글을 추후 삭제한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보성읍 밝은 안과 조대욱 원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장덕동 신안 실크밸리 아파트 주민들이 40만 원, 보성군 보성읍 용문 1리 주민들이 15만 원, 쾌상 3리 주민들이 11만 원, 우선 3리 주민들이 15만 원, 신희경 씨가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형 AI 반도체 에임 GJ1이 CES 2025에서 최초 공개됐습니다. 광주시와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에임퓨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CES 2025 에임퓨처 전시 부스에서
에임 GJ1의 엔지니어링 샘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광주시와 에임퓨처 등은 지난해 10월 업무 협약을 맺고 엔비디아의 범용 AI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지역 AI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광주형 AI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에임 GJ1의 본 제품은 내년 9월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립 전남학숙이 2015년 신규 입사생 163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광주와 인접시군 소재대학의 신입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생 등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남학생 91명, 여학생 72명입니다.